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파리올림픽 도중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배드민턴협회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해당 종목을 넘어 체육 전반의 정책 개선 의지를 드러내며 화제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가장 뜨거운 사안인 안세영 선수의 배드민턴협회를 향한 문제제기와 문체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심사였습니다. 이정우 체육국장은 오늘 배드민턴협회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아마 내일 검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배드민턴협회 회장 비롯해 임원단은 다 귀국했다. 협회 관련한 검사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안세영 선수 본인에 대해서는 귀국 후 휴식이 필요하니 시간을 두고 조사할 예정이고 조사를 길게 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드민턴 외에 국가대표 선수 관련해서 협회 전수조사 예정이 있는지에 대해선 배드민턴협회만 일단 시작하지만 비슷한 관행과 잘못된 문제점이 다른 단체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조사 과정에서 이 조사의 결론을 공유한다거나 다른 단체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단언하기 힘들지만 제기되는 문제는 배드민턴협회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른 단체에도 유효하다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정우 국장은 대한체육회에서도 별도 조사 중인 것에 대해선 며칠 전에 진상조사위원회 꾸린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 문체부에서는 안 선수나 배드민턴협회 중 누가 옳으냐는 진상 파악이 초점이 아니고 안 선수가 제기한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개선할 내용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여러 가지로 올림픽 시작 전부터 여러 전반과 어려움과 걱정과 올해 내내 체육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 가운데서 올림픽이 성과를 많이 내고 선수들이 열심히 자신의 몫을 초과해서 달성해줬다. 그랬기 때문에 더 지금의 체육의 정책을 새롭게 다듬고 개혁하고 바꿔야 할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뭔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배드민턴 하나를 얘기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체육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학교 체육,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 다시 확실히 정리하겠다. 정책, 예산 다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 정리된 다음에 어떻게 바꾸고 개혁할지 말씀드릴 예정이다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현재 축구협회도 감사 중에 있다. 감사관실 직원들이 축협 나가서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결과를 발표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체부가 협회에 어떤 형식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지도 질문이 나왔다. 이정우 체육국장은 협회 내 스폰서 제도, 국제경기 연령 제한에 대한 것까지 언론에 나왔다. 조사를 해본 다음에 감사를 하고 권고 형태로 나갈 수 있다. 배드민턴협회는 연간 70억 정도의 국고보조를 받는다. 그 예산으로 실제 선수 지원에 제대로 쓰이는지 볼 예정이고 일단 권고 형태로 나갈 예정이지만 조금 더 조사가 진행된 다음에 보고 드리겠다. 9월 중에 배드민턴협회, 축구협회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 법조계는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의 하자가 축구협회 결정에 번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짚으며 화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우선 문체부 감사에 따라 장관이 어떠한 권고를 내리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5일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하자와 불투명한 선임 과정, 그리고 홍 감독 개인의 심히 부적절한 과거 행적과 자질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축구협회는 규정에도 없는 전력강화위원회 권한 위임을 통해 몇몇 사람들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감독 선임을 단행했다며 축협은 개인 사조직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고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연간 3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 운영되는 공적단체다.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만큼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축구협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을 위해 올해 국정감사 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축협의 능동적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나서서 축협이 대대적인 고강도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협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 국정감사 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축구협회에 투입되는 300억 원 규모의 예산도 손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상당히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하며 축구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안정환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남일, 김영광, 조원희와 함께 출연, 자신이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20년 전 상황에 대해 폭로하며 화제입니다. 안정환은 당시 조 본프레레 감독의 커리어가 다른 감독보다 떨어진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본프레레 감독을 자르고 자신이 감독 자리에 앉으려 했다며 KFA 내부에서 감독을 향한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함께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김남일 역시 당시 뛰던 선수들은 감독이 2명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본격 대한축구협회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나올 경우 초유의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부터 본 감사에 돌입한 문체부 관계자는 국내 매체 오센과의 통화에서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함께 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극단적인 조치에 대해 대표팀 감독 선임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협회가 홍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초유의 대표팀 감독 선임 취소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문체부 관계자도 실질적으로 감독 선임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감독 선임을 다시 돌릴 수는 없지 않겠나면서도 기초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감사의 필요성이 나왔다. 그렇지 않았다면 감사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문체부가 축구협회 관련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까지 눈여겨보고 있는 만큼 이번 감사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문체부는 최근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대한배드민턴협회 저격 발언을 계기로 체육 정책을 새롭게 다듬는 것은 물론 개혁할 수 있는 적기라며 각 종목협회를 대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의 감사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당초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던 축구협회지만 정작 감사가 시작되자 문체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축구협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당연히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자료도 변호사를 앞세워 제출하지 않는다. 적극 협조한다는 말이 무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체부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서 내용에 대해 비밀 유지 조항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영업 비밀 등 각종 이유를 들어 다른 자료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문체부의 감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당초 문체부가 목표한 감사 일정은 8월 말까지였습니다. 하지만 9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흡하면 9월까지 감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